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서 할 일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기의 전 단계, 그러니까 ERD에서 봤던 이런 ERD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엔티티가 있고, 뭐 이렇게 관계가 있고, 뭐 엔티티가 있고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돼 있고, 요것을 전부 다 테이블로 만들기 전에 이것을 이렇게 하나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스키마?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그러니까 엔티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 자체를 하나하나의 그냥 테이블 전 단계인 테이블과 비슷한 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만드느냐 보겠습니다. 정규 엔티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일반적인 엔티티를, 예를 들어 사원이라는 엔티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있죠.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냥 하나의 사원 테이블의 기본키, 뭐 이것도 사원 테이블의 기본키 컬럼들, 이건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약한 엔티티 타입.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양가족이죠. 부양가족. 그 예전에 그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던 사원이 있고요, 부양가족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김철수라는 사원이 있어요. 김철수라는 사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김철수의 부양가족들의 이름, 뭐 김형식, 김일성,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게 하나의 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뭐 스키마라고도 하는데, 테이블 되기 직전에 테이블 되기 직전에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자체는 일종의 정규 엔티티고 강한 엔티티라서 그냥 사원 테이블에 사원번호 사원 이름 쓰면 돼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얘죠. 부양가족이라는 엔티티를 만들고 이름, 나이, 직업, 최종 학력을 그대로 쓰면요, 이 부양가족이라는 엔티티 내에서, 이 테이블 내에서 각 컬럼들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기본키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이름이냐면 부양가족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부양가족들이 여러 가족이 있을 테고 그들의 이름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 가지고는 기본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원번호라는 컬럼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강한 엔티티와 약한 엔티티의 특징이기도 해요. 강한 엔티티와 약한 엔티티의 관계가 있을 때에는 약한 엔티티의 식별자로 강한 엔티티의 기본키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원번호, 이름 이렇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정보공학 표기법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한 명의 사원에게는 여러 명의 부양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1대1. 1대1 보면 뭐 한 명의 사원마다 차 한 명씩 배당이 된대요. 배당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논리적 그 관계 스키마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 없어요. 이런 데이터 모델링도 결국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어떤 게 더 최적화되어 있겠느냐, 어떤 게 더 낫겠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모델링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혹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역량에 딸린 문제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얼마나 더 나중에 최적화시켜서 잘 하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겠죠. 그래서 보면요, 사원차 나눠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원차, 차량번호 차종. 자, 그러니까 근데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연결이 되려면요, 엔티티인데요. 자, 연결이 되면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두 개의 테이블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공통되는 컬럼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는 차량 번호를 두 개 다 씀으로써 연결을 시켰고요. 두 번째 테이블에서는 사원 번호를 두 개로 공통되게 했습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면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에 통합시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뭐 물론 좀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용량이 낭비된다거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보공학 표기법으로 나타내면 이런데요.
어쨌든 뭐 잘 정답은 없습니다. 자, 1대단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부서 사원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의 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통된 컬럼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부서 번호가 되겠습니다. 사원 번호 안 되겠죠? 1대 n이니까 1대 n이잖아요. 1대 n이니까 하나의 부서에 여러 명의 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부서 그러니까 사원 번호를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물론 사원 번호 그 부서 번호가 아니라 사원 번호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도 가능은 한데 용량이 굉장히 낭비되겠죠. 하나의 부서에 사원 데이터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중복돼서. 그러니까 그건 뭐 바람직하지 못하고 당연히 부서 번호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대단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0이 붙은 이유는 그런 거죠. 어떤 사원이 부서가 없을 수도 있다. 부서에 사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부서를 배정받지 못한 사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이게 제로가 없다면요, 모든 사원은 적어도 하나의 부서에 배속이 된다. 무조건 하나의 부서에 배속이 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다대다인데요. 다대다. 주문 테이블이에요. 주문 테이블. 우리 실습할 때 많이 했던 오더스 테이블입니다. 주문 테이블. 자, 그래서 주문 데이터, 한 명의 고객이 여러 상품을 살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상품은 여러 고객에게 팔릴 수가 있습니다. 요 여성 부츠 같은 거, 여성 부츠, 슬리퍼, 회색힐은 두 명의 고객에게 전부 다 팔렸네요. 이것을 표로 이렇게 연결해서 조인이라고 하는데요. 연결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대다 관계에서는 이 관계 자체도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겁니다. 고객 테이블이 있고요, 상품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쓰시면 돼요. 문제는 주문인데요. 주문 테이블에서는 이 주문과 관련된 데이터가 뭐 주문 일자라던가 주문 수량 이런 게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 이 주문이라는 관계와 연결된 두 개의 엔티티의 기본 키를 외래 키로서 가져오게 됩니다. 상품 번호, 고객 번호, 사원 번호, 뭐 이렇게요. 상품 아니죠. 상품 번호죠. 이거 못하네요. 예, 그러니까 주문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요, 일단 주문에 관련된 데이터가 일단 있고요. 이 주문과 연결된 두 개의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이게 원래 관계였으니까요. 그래서 고객 번호, 상품 번호 가져오고, 마지막으로 이 주문 테이블 내의 데이터들을 모두 식별하기 위한 주문 번호, 기본 키로 쓸 주문 번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다중값 속성인데요. 위치라는 테이블이 다중값 속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위치라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데이터가 더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위치를 나눠서 여기서는 지역 번호와 지역 명으로 나누는데요. 어쨌든 더 쪼개질 수 있는 속성이 있다면은 이것을 하나의 엔티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쪼개질 수 있는 것을. 물론 이 위치라는 엔티티를 만들었을 때의 기본 키와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게 이겁니다. 부서, 지역번호, 부서명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지역번호가 있네요. 이거 왜 또 못하네요. 부서명, 부서번호, 부서명, 지역번호가 있고요. 지역번호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 테이블은 잘게 쪼개서 지역번호와 지역명으로 나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지의 관계인데요. 상속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학생이라는 데이터를 엔티티에서 파생되는 게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각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마다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속성들이요. 물론 이건 이제 공통되는 데이터고요. 요걸 이제 어떤 표 형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면은 학생,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모두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학생 엔티티에는 학번 이름학과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은요, 일단 자기들만의 고유한 재학번호, 휴학번호, 졸업번호를 기본키로 두고 그 외에 모두 학생이라는 테이블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학번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학생 테이블과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이건 그냥 각 테이블에 필요한 데이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리적 설계 보기 전에 여기서 또 잠깐 쉬었다가 저도 다른 동영상 볼 때 막 길게 보면은 지루해서요. 예, 한 10분에서 많아야 15분 그 전에 다 끊으려고요. 이제부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내용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좀 이해가 된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